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롤챔이라고 하죠. 요즘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게임인데 그 롤챔 말고 유챔을 만들기까지라는 주제로 오늘 어떻게 윷놀이 챔피언십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문현우라고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 기회에 내 어린 시절 아리랑이란 그 기억을 덧붙이면 이것이 기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 기획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보면 기억 저장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기억의 구슬들이 또르르 이제 저장돼 있다가 어떤 상황에 맞닿았을 때 그 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기획으로 만드는 것처럼 나도 그 아리랑에 대한 그 작은 기억 하나 덕분에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획을 하게 됐던 거예요. 또 어떤 책에서 기획은 이 형식이다라는 책인데 거기서 나오는 기획의 정의는 이거였어요. 우리 기획자들은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그 안경의 렌즈가 두 가지 P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하나는 프로블럼이고 하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솔루션을 내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바꾸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솔루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게 기획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기획이란 걸 해서 아리랑을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알리는 일들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큰 거창한 꿈이었어요. 대학생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아리랑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프로젝트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작은 프로젝트의 위대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더 자신감을 붙여서 세계 일주를 하자 해서 그 당시 3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그 돈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호치민 국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아리랑을 알리는 그런 스쿨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이것을 계기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자신감도 얻었는데, 자신감을 크게 얻었던 계기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현우야, 너가 해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뷰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작 일주일 베트남 가서 아리랑 알리고 돌아온 게 전부였는데 내가 마치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터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랑 인터뷰한 라인업을 보면 어때요?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윤도현, 한평생 아리랑만 연구하는 학자님들, 아마 저 학자님들 저쪽 세션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과 견주어서 저라는 놈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이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하거나 뭔가의 프로젝트를 도입했을 때 그 작은 성취를 맛봐야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래, 아리랑 세계 일주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자신감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함에 꼭 필요한 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돈이겠죠. 예산. 그래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나는 관광 경영을 전공하는 사람이었고 국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막막했어요. 나와 함께 할 파트너, 팀은 어떻게 구해볼까? 그래서 이제 국악인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다짜고짜 전국에 있는 국악과 리스트를 정리했고 연락처를 다 따서 한 통 한 통씩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번에 아리랑 세계 일주를 준비하는데 국악인을 좀 보내주실 수 있냐 했더니 뭐 다행히 질문들은 하시더라고요. 돈 있니? 제안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 국악과 출신이야? 저는 국악과 출신도 아니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제안서도 만들고 기업들을 다니면서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1억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냥 아주 막무가내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놀랍게도 한 24곳 중 23곳의 국악과가 전화를 흔쾌히 다 끊어버렸어요.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뭘 믿고 그냥 일반 학생이 아리랑 알리겠다고 뭐 돈도 없는 놈이 뭔가 와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욕은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보내줄 만큼의 어떤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 10여 분 뒤에 포기할까? 정말 어렵구나. 벌써 첫 번째 허들부터 넘지를 못하니. 근데 10분 뒤에 이제 서울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대 국악과라는 거예요. 뭐 이름도 음악적이었던 이승철이라는 조교님이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너무 좋은 취지라는 거예요. 우리 국악인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비전공생이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니 우리가 믿고 뭐 판소리를 전공하는 유진이
요즘 혹시 이날치 밴드라고 아시나요? 이날치 밴드라고 좀 국악을 색다르게 풀이한 그 멤버 중에 하나인데 유진이와 대금을 부는 정민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뭐 제가 뭐 국악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뭐 오디션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 한번 연주 좀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였고 그냥 궁금한 게 뭐였냐면 너네들은 어떻게 뽑혀왔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뽑혀왔냐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좀 뭐 수석이나 혹은 교수님의 애제자거나 이렇게 좀 검증받은 친구들이 온 줄 알았는데 얘네들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단톡방에 아리랑 세계일주 선착순 2명 올라와서 저요 1 저요 2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고 싶어서 온 애들인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하나는 그래 고민은 굵고 짧게 해야 되는 거구나. 고민을 길게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덕분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굵고 짧게 그래 일단 시도를 해봤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6명이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가진 예산은 1도 없었고 이제 두 번째 허들인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됐던 거죠. 근데 저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흑수저였지만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단도 가고 기자단도 해보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너무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만나는 관계들, 네트워킹이 생긴 거죠. 저를 뽑아주셨던 담당자, 그 기획자 이런 분들이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카페베네라는 기업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마케팅 팀에 그 담당자랑 친했고 야 너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대표님 회장님을 너 소개시켜 줄게 한번 만나봐. 그럼 밑줄 본전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서 제가 대표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그 당시 제가 잔머리를 굴린 게 제가 이제 블로그도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이제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뭐 구성으로 삼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페벤의 대표님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내가 부탁을 하면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잔머리를 굴렸고 둘 다 마다할 리 없죠. 대표님은 홍보도 되고 그리고 MBC도 뭔가 구성으로 삼기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카메라를 대동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질러본 거죠. 대표님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돈을 좀 어떻게 후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걷다 대고 또 돈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 책도 하나 출판하셨는데 책 제목이 되게 멋있었어요. 꿈에 진실하라 간절하라. 청춘 응원서. 근데 거기서 꿈에 이렇게 진실된 청년이 없는데 그래서 바로 그 마케팅 이사님을 호출하시더니 그냥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이 친구 문제없이 지원해줘. 그래서 그 한마디에 1억을 받아서 이렇게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우리 문화, 우리 아리랑을 네, 감사합니다. 네, 알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현실이죠. 제가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전통 예술인 국악인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친구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였어요. 이 친구들이 뭐 대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대학원? 약간 현실 도피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어떤 국악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윗선의 선생님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티오가 안 나니까 1년에 막 1명, 0명 그것도 악기별로 1명씩이 아니라 어쩌다 가야금 1명, 어쩌다 판소리 1명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도피하듯 대학원을 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판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청년 창업을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아리랑 스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고 수요를 만들어서 전통 예술도 이렇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자 숙대에 이제 작은 공간을 열기 전에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세계 일주를 이제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지원했던 지금도 하고 있는 관광벤처라는 공모전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을 주시는 곳이니까 한번 관심 깊게 보시고요. 그때 이제 제가 대상을 받으면서 5천만 원이라는 어떤 초기 시드 자본금이 생기면서 이제 아리랑 스쿨을 숙대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호기롭게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 뭔가 진행을 해야 될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어떤 기획물로 어떻게 행사를 따오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그 유일한 무기는 뭔가 재미난 기획들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돈은 안 되지만 그냥 재밌는 거 일단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기획물이 뭐였냐면 전국 제기차기 챔피언십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뭐 우리 세션 중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제기차기가 아이들한테도 힘들지만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전통 놀이예요. 그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은 눈과 손과 발과 모든 게 합의되어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사전에 모집도 했고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분명 올 줄 알았는데 막 한두 개 하고 막 근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폭망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저기 보시면 저 심판도 영국에서 심판 공부하신 분 제가 섭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운트하고 막 그런 일 하고, 옆에도 행사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그 샤워 가운 입혀가지고 이렇게 도포처럼 입혀놓고 되게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게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그 플레이를 못 해주니까 기획물이 그냥 아예 바닥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우리가 전통놀이만 재미있게 참가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좀 더 집중해서 만들 대회를 우리 조선놀이단이라는 커뮤니티, 어떤 요즘에 막 살롱 문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진짜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놀이단 줄여서 조단 해가지고 막 조단처럼 이렇게 로고도 만들어보고 해서 한 열댓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한 주에 걸쳐서 계속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토요일 날은 뭐 제기차기 해보고, 두 번째 토요일 날 윷놀이 해보고, 세 번째 뭐 토요일 날은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래서 짧게 영상을 뭐 그 당시의 영상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윷놀이라는 주제로 했더니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큼 쉽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의기투합해서 그래, 윷놀이 전국 동아리 챔피언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제가 갖고 있는 돈은 뭐 없었고, 이 100만 원이라는 돈도 참가비에서 그냥 약간 개 같은 느낌으로 품앗이 형태로 이렇게 만든 돈이에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아까 그 조선놀이단 친구들이 그 바게트 빵에다가 검정 테이프 붙여서 유처럼 만들어 놓고 뭔가 되게 재미난 포스터도 만들어 본다면 분명 반응이 있을 거다 해서 지인이 운영하는 한옥 카페를 빌려서 정말 돈 뭐 어떤 예산이란 것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막 반응들이 좋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저 좌측 상단에 있는 친구들이 그 연세대 송도 캠퍼스가 첫 오픈한 1기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1년 동안 축구를 1승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윷놀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축구를 포기하고 이제 윷놀이 동아리로 바꾸겠다. 윷동아리.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3회도 우승하고 뭐 그런 좀 전략도 필요하고, 이게 윷놀이가 다 운빨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엄청난 스냅과 뭐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작은 대회를 만들어 보니까 이거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제안했던 곳이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었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윷놀이도 스포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1시간 대관료가 2,500만 원이래요. 1시간 대관료. 우리가 윷놀이 한번 하려고 2,500만 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해준 것도 없었고, 그래 우리가 토요일 날 비는 공간 잔디구장까지 쓸 수 있게 너 한번 빌려줄게 해서 결국 두 번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또라이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뭐 베스트 드레서 기프트콘 하나 준다는데 윷 인간이 오고, 윷 머리가 되고, 윷 마리오가 되고, 얘네는 컨셉이 뭐 원래 사실 베스트 드레서는 얘네가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받은 이유는 컨셉이 원앙 소리여가지고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분명히 이거는 컴플레인이 올 것 같아서 이 친구들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회가 잘 열린 거예요. 근데 담당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이제 참가자들도 너무 즐기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 야, 이거 되겠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틀을 빌려줄게. 토일 너 다 써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때는 500만 원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1,000만 원. 그래서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대회도 뭐 굳이 비싼 모델료 쓸 필요도 없이 우리 아까 그 관심 있던 우리 관종 친구들과 함께 이런 포스터도 만들고 세 번째 또 대회까지도 이렇게 잘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도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한국 전통 문화 전당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전통 놀이 방방곡곡 관련된 공모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퍼뜨려야 되는 전국 대회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줄게 해서 우리 또 이종욱 팀장님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같이 기획을 하면서 이제 전국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전주, 부산, 예선을 거쳐서 이곳 전당 앞에 저 원형 광장에서 저희가 최종 결선까지 한 5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참여했고 저희가 모집을 하면 거의 하루 만에 다 선착순 마감이 돼요. 이제 보증금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너무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짧게 영상을 보시면요 진짜 이토록 이렇게 끼 넘치고 재미난 친구들 많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친구들 많이 참여합니다. 저희가 이게 중간중간 베스트 드레서를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윷놀이 챔피언십을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 고개를 넘기 위해 얼마나 좀 고군분투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저만큼을 이뤘다라기보다는 저 0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프로젝트의 위대함을 저는 늘 느끼고 있고 그리고 완벽보다는 완성이라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완벽한 결과를 내려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고 나중에 준비될 때 해야지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해보면서 굉장히 린하게 뭔가 나선형으로 계속 성장하다 보면 저렇게까지도 결과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사례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2019년도 이제는 경기 예선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대회는 한껏 굉장히 앞으로 윷놀이 아시안 챔피언십, 유러피안 챔피언십, 윷놀이 월드 챔피언십까지 꿈꾸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분명 언젠가 우리가 월드 챔피언십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이게 전통 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기획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그냥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게 우리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있어서 되게 고집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는 경주막 앞만 보고 달리게끔 차는 게 차 한 대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세상밖에 못 보는. 그래서 어떤 차 한 대를 쓰고 계신지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 그 차 한 대를 벗어 던지고 내가 뛰놀 수 있는 들판이 이렇게 넓었구나,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다양한 시도, 다양한 기획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윷놀이 하나를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기존의 것을 좀 더 다르게 재해석하는 것만으로 내 색깔을 짧게 뭐 조금만이라도 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저는 사실 크게 바꾼 건 없습니다. 기존의 어떤 윷놀이의 룰을 그대로 많이 차용했고
하지만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베스트 드레서라는 걸 넣으니까 보다 이게 전통과 청춘이 연결되면서 뭔가 되게 트렌디한, 요즘 을지로를 뭐 힙지로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힙한 어떤 전통 놀이로 탈바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나의 색을 더하라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계속 설명드렸던 작은 프로젝트의 위대함을 계속 느끼시고 작은 성취를 많이 얻으신다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계속 활력이 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가 없다면 잇몸으로라는 건데, 뭔가 갖추고 뭔가 예산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또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또박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에요. 언제나 꼭 그렇게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은어로 말하길 존버 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존버 정신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존버가 무슨 박사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존버 박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했더니 존나 버티는 정신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명색이 포럼에서 존나 버티세요 하고 내려가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순우리말 중에 또박이, 언제나 꼭 그렇게 한결같이 꾸준히 가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잘 포텐이 터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오늘 이렇게 포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